세간의 우려와 다르게 20대 남성들은 평균적으로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고 대체로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0대, 70대 노년층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좀 미온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태도와는 좀 다른 모습인 것이죠. 이들이 20대 남성들이 윤석열을 지켜야 한다거나 비상계엄이 옳았다거나 하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들은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을 뿐이지 생각은 다른 인구 집단들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20대 여성 쪽으로 다시 눈을 돌려보게 됩니다. 왜 이번 탄핵 집회에 유독 20대 여성들이 나오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12월 3일 그 이후에 날씨가 너무 추웠습니다. 길거리가 너무 추웠고 칼바람 때문에 귀가 떨어질 것 같았고 또 연말이었습니다. 모임도 많았을 텐데 집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나의 시간, 체력 그리고 모임들 취소하고 거기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내 에너지를 투입하는 그런 일입니다. 물론 스트레스가 풀려서 굉장히 기분 좋게 돌아온다 이런 얘기도 많지만 말이 쉽지 사실 참여라는 것은 굉장한 결심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거리에 나간다라고 하는 건 내가 나가지 않고서는 못 견디겠는 그런 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참여, 저항에 관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이 끌어오르는 분노의 감정 그리고 이대로 놔뒀다가는 위기에 닥친다라고 하는 그런 긴박감 같은 감정들이 바로 참여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20대 여성들처럼 이 윤석열에 대해서 큰 분노를 느낀 인구 집단이 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죠. 오른쪽은 지난 3년 동안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 점수를 보여줍니다. 보시면 이 30대부터 이 50대까지의 남녀 차이가 별로 없는 반면에 20대 안에서는 좀 남녀 격차가 나타나고 그리고 20대 여성들이 가장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제일 박한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이 20대 여성들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대 여성들은 왜 그렇게 윤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컸었을까? 되짚어보면 사실 지난 대선 때부터 윤석열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하는 공약을 내걸면서 또 구조적 성차별 같은 것은 없다라고 하는 발언들을 하면서 20대 청년 세대를 성별로 갈라치게 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20대 남성들의 표심에는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지만 20대 여성들에게는 등을 돌렸습니다. 집권 이후에도 특별히 이 청년 여성들을 끌어안으려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여가부 폐지라고 하는 지금의 청년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를 그대로 고집스럽게 고수했었던 것이죠. 반면에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20대 남성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하려고 하자 이재명 후보는 부랴부랴 뒤늦게 20대 여성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고 소위 개혁의 딸, 개딸이라고 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을 만드는 데 성공적이었습니다. 결국 대선 때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이 청년 세대 내부의 균열이 윤석부 정부 기간 동안에 완화되지 않고 거의 굳어져 가고 있는 그런 현상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한편 이번 탄핵 국면이 끝나면 대선이 기다리고 있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입니다. 그래프는 이번 조사에서 이재명 대 윤석열 그리고 국민의힘 대 민주당에 대해서 각각 얼마나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 인구 집단별로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포인트는 20대 안에 있습니다. 20대 여성들이 다른 모든 인구 집단을 통틀어 보았을 때 윤석열에게는 굉장히 싸늘하고 이재명과 민주당에게는 그나마 호의적인 모습을 보여서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20대 남성들을 보면 둘 다 싫습니다.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도 싫고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습니다. 다 냉소하고 있는 반면에 20대 여성들은 한쪽은 너무 싫고 한쪽은 그래도 호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독특하게 다른 세대들을 다 둘러보아도 20대 여성 안에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30대 여성을 보시면 우리가 보통 2030을 같이 묶어서 청년 여성이라고 부르는데 20대 여성과는 또 다릅니다. 30대 여성들은 20대 여성들만큼 이재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30대 남성이나 30대 여성이나 좀 비슷한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지만 유독 20대 여성 안에서는 그러한 선호, 호불호가 확실히 갈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정서적 양극화라고 하는 거는 열정적으로 집회를 나가도록 하고 때로는 이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에 참여의 동력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때로는 이 열정 때문에 어떤 합리적인 판단이나 분별을 좀 해를 입기도 합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지난 선거가 얼마나 공정했었는지 물어보는 선거입니다. 대선과 총선에 대해서 물었고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이 지난 대선에 대해서 20대 여성들은 이 별로 공정하지 않았다는 쪽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40대 남성과 20대 여성의 정치 성향 굉장히 비슷합니다. 민주당을 지지하고 진보적인 색채가 강하지만 적어도 40대 남성의 경우에는 지난 대선이 졌지만 그래도 공정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과 좀 다른 양상인 것이죠. 반면에 20대 남성을 보면 총선이나 대선에 대해서 공정하다 쪽에 대체로 공정하다 쪽에 가깝습니다. 20대 여성들은 정서적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총선 지난 대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말이죠. 정리를 하자면 20대 여성은 다른 집단들에 비해서 정서적 양극화가 지금 심하다. 그리고 지난 대선 결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태도 이런 것들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통계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쉽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이 기초 통계상 보이는 패턴은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 비상계엄 사태라고 하는 거는 대선이나 총선과 같은 그런 정치적인 선택의 문제를 훨씬 넘어선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그런 쿠데타 사건에 가까웠기 때문에 정서적 양극화 이 요인으로만 사람들의 행태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민주주의는 지켜져야 한다.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정파성에 관련 없이 집회 현장에 나갔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뜨거운 감정의 원동력이 되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 민주주의냐 독재냐 어떤 게 더 우월하고 옳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을 포함시켜서 물어봤습니다. 보시는 바처럼 20대 여성들은 80%의 높은 비율로 민주주의가 항상 낫다고 하는 응답이 저 하얀 파이 부분입니다.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상반되게 2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싸늘합니다. 회의적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독재가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나 독재나 상관없다라고 하는 이 음영이 박혀있는 파이가 상대적으로 큰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민주주의에 관한 가치관이 또 서로 달랐기 때문에 탄핵 현장에 이 집회 현장에 나가지 않는 그런 억제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 전국이 끝나더라도 어떤 이 체제를 구성해야 할까에 대해서 회의감이 있기 때문에 쉽게 나가지 않았다라고도 해석됩니다. 여기는 그냥 지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윤석열 탄핵 찬성 집회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건 20대 여성들이었다. 20대 남성들이 이들과 대비해서 저조해 보였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극우화됐다거나 부정선거론에 휩싸였다거나 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입니다. 특이점은 20대 여성에게 지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20대 여성에게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는 이재명 대 윤석열, 국민의힘 대 민주당 간의 이 호호도 격차가 다른 인구 집단들에 비해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런 양극화된 감정이 어쩌면 이들의 참여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근데 우리가 탄핵 이후를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런 양극화된 감정 상태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감정이라는 거는 단기적인 시위나 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런 움직임에는 굉장히 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처럼 탄핵 이후의 체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고 이제 이어가는 그 단계는 별로 이롭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팬덤 정치에 휘둘릴 수가 있고 어떤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한 호감, 반감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경계하면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한편 20대 남성들은 적극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았지만 그 참여의 부재 이면에는 이 체제에 대한 냉소와 깊은 회의감이 깔려 있었던 것은 아닐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20대 여성들은 지금 끌어오는 불만을 밖으로 나가서 표출하고 터뜨립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건강해 보이기도 한단 말이죠. 20대 남성들은 오히려 그냥 무관심하고 좀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게 나중에는 만성적인 정치 혐오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발표인 것 같습니다. 뭐 다들 잘 몰랐던 내용들 많이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 또 추가적인 이야기는 여러분들 질문 때 또 Q&A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고령층의 이제 세대가 올라갑니다. 고령층의 계엄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숭실대 사회학과 우리 정인관 교수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한테 주어졌던 질문은 노인들은 왜 계엄을 지지하는가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제가 실제 노인들이 정말 얼마나 지지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왜라고 하는 걸 알려면 결국 데이터만 가지고 보기 좀 힘들어서 이제 좀 이거를 한 발 뒤로 빼면서 이제 계엄에 대한 태도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계엄의 태도가 무엇인지 대한 태도가 무엇인지는 앞에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 태도를 축으로 삼아서 그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 저희가 수집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뭐 배경적인 건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조국 사태, 그다음 20년 박원순 시장, 뭐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사실은 정치 양극화 굉장히 심화됐다는 거는 우리가 뭐 되게 체감할 수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22년 대선에서 0.73%라고 하는 사실 이 작은 표차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 양극화가 된 국가들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거긴 합니다. 거의 왜냐하면 이제 완전히 집결을 하기 때문에. 근데 진짜 우리도 이렇게 나타났고 그 뒤에 3년 동안 이제 뭐 우리가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뭐 거기에서 이제 뭐 레비츠키랑 지블렛이 늘 얘기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규범은 상호 인정과 절제인데 이게 깨지면서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한다. 한국도 정확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뭐 사면권에 있었지만 야당에서는 계속 탄핵하겠다 그러고 대통령은 무조건 입법 거부권 하고 이러면서 저희 갈 때까지 간 극단의 상태에서 사실은 완전히 선을 넘어버린 게 어떻게 보면 1, 2, 3 그 계엄이 아닌가. 뭐 다양한 썰들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한강진에 나간 사람들과 그 다음에 그 한남동에 나간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전형적으로 그려지는 어떤 언론에서 보여지는 그림, 노인들은 이제 앞에서 관저 앞에서 못 잡아간다. 저기에선 잡아가라. 과연 이 그림이라는 게 얼마나 과연 그렇다면은 정말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사실 고령층이 보수 정당을 선택하고 보수 후보를 찍는 현상은 오히려 20대 대선에서 18대보다는 줄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될 때 보면은요 굉장히 명확해요. 그때는 왜냐하면은 20, 30대도 문재인 후보였기 때문에 거의 완벽하게 세대에 이렇게 딱 포획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오히려 그거는 완화됐지만 다만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 어떤 선거의 문제라기보다는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적인 질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조차 만약에 이런 어떤 구도가 작동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이제 슈미츠 같은 사람이 예외 상태 얘기 많이 하는데 최근에도 그런 얘기 많은데 이제 이런 것들이 혹시 특히 또 하나 약간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지금 그 60, 70대 이상의 노인분들이 대개는 계엄 상태를 경험을 하셨죠. 유신을 경험했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민주화에 대한 생각이 단순히 우리가 연령 효과로만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코호트 효과를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도 아마 향후는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변수 처리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질문에서는 계엄에 대한 태도를 5개로 나눴습니다. 매우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로 찬성도 아니다, 찬성한다, 매우 찬성한다.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분석하고 뭐 이럴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계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우 찬성한다와 찬성한다의 차이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유의미한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3개의 축으로만 일단 봤습니다. 그래서 찬성, 반대, 보통 이렇게 그 중립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 연령은 일단 2030, 4050, 6070인데 6070은 70세 이상. 근데 사실은 79세, 80세를 넘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60, 70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65세 이상을 보통 고령층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60세 이상으로 했고요. 다만 65세 이상으로 했을 때도 결과가 크게 다르진 않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아까 이제 노인들은 계엄을 지지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한 간단한 아주 대답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체에서 이제 계엄을 지지하는 사람은 14.1%밖에 되지 않습니다. 찬성이라고 나와 있는 사람들이고요. 근데 6070으로 가면은 이게 26.9%고요. 반대하는 사람도 가장 비율이 적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요.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면요. 일단은 두 번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들 중에서도 56%는요 계엄에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노인의 다수는 계엄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엄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고령층의 비율은 63% 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2가 거의 노인층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인의 계엄 찬성 비율은 다른 세대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 다만 그리고 찬성 집단의 절대 다수이다. 다만 노인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을 때 노인들이 다 계엄을 지지하는가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자, 여기에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이 분석에서 이거를 뭐 직접적으로 가져오진 않았지만 계엄에 대해서 중립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계엄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요, 반대하지 않고 중립이라는 건요, 사실상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고 하면 찬성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중립인 사람들의 다양한 지표들, 예를 들어서 정권에 대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지지하는가, 탄핵에 대해서 얼마나 찬성하는 걸 보면 정말 압도적으로 탄핵에 반대하고 윤석열 정권 3년 그래도 잘한 편이고, 뭐 그다음에 정당은 국민의힘이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중립인 사람들은요, 일단은 계엄은 그래도 선 넘었지라고 하면서 잠깐 와 있긴 하지만, 만약에 극단적인 상황에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은 사실 반대보다는 찬성 쪽에 조금 더 가깝다. 물론 우리가 그걸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집단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앞쪽에서 봤던 찬성과 반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중립이라고 하는 비율을 사실 어디에 둘 것인가, 이 사람들을 과연 그냥 말 그대로 중립이기 때문에 안 볼 것인가, 이런 생각은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축을요, 계엄에 대해서 찬반 중립, 반대 중립 찬성 이렇게 해서 그걸 기준으로 이제 비율을 한번 봅니다. 그래서 남성, 여성 뭐 이렇게 특이한 건 없고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고졸 이하의 비율이 좀 더 높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흔히 아는 말 그대로 교육 수준이 올라갈수록 뭐 민주주의 규범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어떤 그림인데요. 다만 여전히 뭐 대학 재학 이상의 더 비율은 높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건 못 배운 사람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나라님, 이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그 거주지 분포를 보시면요, 이것도 보시면은 뭐 사실 인구가 많은 곳에서 모든 찬성 반대 중립할 거 없이 가장 많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시면요, 대구 경북이랑 인천 경기랑 인구 비율을 생각하면은 네다섯 배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우리가 찬성하는 사람 비율을 보면은 전체 절반 구성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쨌든 찬성 입장을 가진 사람들 중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국민의힘의 강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 정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넘겨주시죠. 성별별 학력, 이거는 이제 아까 앞에 거를 약간 우리가 보통 보는 축으로 돌린 겁니다. 남성, 여성 중에 혹은 고졸이와 대학 재학 이상 중에 탄핵에 대한 찬성 반대가 어떻게 되는가 보여주는 그림은 거의 비슷합니다. 교육 수준을 더 받을수록 반대 비율이 높다. 그리고 이제 다만 좀 흥미로운 거는 여성들이 중립 비율이 높습니다. 이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여성들이 실제로 보통 우리가 왜 선거 여론조사 같은 거 할 때도 여성들 그 의견을, 특히 젊은 여성들 알기 어렵다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남성들에 비해서 어떤 자기의 정치적인 의견을 내세우는 거에 있어서 조금은 좀 유보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도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계엄에 찬성한 사람들의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옵니다. 예, 넘겨주시죠. 자, 이제 계엄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 계엄 원인 평가, 저희가 원인 평가를 물어본 데서 세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나는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다. 또 다른 하나는 야당이 너무나도 비협조적이어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반대 중립 찬성인 사람들이 1점부터 10점까지입니다. 어떻게 이제 대답했는가 평균 점수를 보여주는 겁니다. 뭐 반대는 여러분들 예상할 수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안보 질서, 야당 태도 말도 안 돼라고 하는 거죠. 다 3점 이하 2점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대통령 권력 유지였다 6.2점, 평균 이상인 거죠. 그렇게 바라보는 건데요. 중립과 찬성은요, 패턴이 거의 똑같습니다. 패턴은 똑같고 다만 강도의 차이만 있는데요. 찬성인 사람들은 안보와 질서가 8.8점입니다. 그러니까 10점 만점에 8.8점이면 거의 뭐 다수의 사람들이 10점을 얘기했다는 거고요. 야당 태도, 야당이 하도 발목 잡아서 어쩔 수 없었다. 9점입니다. 대통령 권력 강화, 그렇지 않아. 2.2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중립을 보시면요, 이게 패턴은 똑같고요. 다만 6점, 7.2점, 3.4점 정도입니다. 훨씬 가깝죠. 찬성 쪽에 훨씬 가까운 지표이고요. 둘 다 5점을 넘기 때문에 평균보다는 더 높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권력은 5점보다 낮죠. 그 얘기는 대통령의 권력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한 쪽에 더 가깝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각각의 이제 표에서 앞으로 다시 돌아가 주십시오. 네 번째는 국정평가입니다. 국정평가도 중립도요 6.1점입니다. 지난 3년간 얼마나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점에 10점, 6점, 1점이고요. 이제 찬성하는 쪽은 7.8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기관별 신뢰 수준을 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 조사가 이게 횡단면 조사, 즉 한 시점에 물어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인과적으로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계엄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은 뭐 헌법재판소 못 믿겠어, 법원도 못 믿겠어, 대통령 믿어야지, 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횡단면 조사의 한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패턴은 나옵니다. 정부에 대해서는요 너무나도 찬성 반대할 것 없이 다 별로 이렇게 믿지는 않는 편인데요. 대통령에 대한 평가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고요.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도 반대하는 입장에서 계엄 반대는 6.3점인데 찬성하는 쪽에서 그러니까 중립 3.9, 찬성 2.1점입니다. 선관위는 계엄 반대는 5.7점이지만 중립만 해도 2.6점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찬성하는 쪽에서 0.8점입니다. 선관위가 이번 사실은 계엄과 관련해서 가장 중심에 어떻게 보면 그 논의에 있는 조직 중에 하나고요. 국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대통령과 정부를 제외한 기관 신뢰 607에서 가장 낮고요. 헌재, 선관위, 법원에 대한 입장 차이가 탄핵 찬성은 다 그러니까 계엄 찬성 이제 잘못 나왔습니다. 계엄 찬성은 다 5점 이상인데요. 반대는 다 5.5다 아래입니다. 확 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표에는 없지만 2024년 총선의 공정성에 대한 질문 4점으로 갈수록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응답 평균값은 반대층이 제가 반대로 4점으로 갈수록 공정했다는 겁니다. 제가 역코딩을 해서 그래서 지지층은 1.7점이에요. 굉장히 공정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거 보면 아까 앞쪽에서 이제 김한나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것과도 비슷한데 본인들이 이겼던 22년 대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공정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게 공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투표 경험입니다. 이거는 읽고 그냥 넘어갈게요. 6070 계엄 지지층의 79%가 지난 10년 사이에 지정당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가 로열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집단입니다. 중립은 72%가 바꾸지 않았고요. 반대는 65%가 바꾸지 않았습니다. 89%는 변함없이 국민의힘 계열 지지했고요. 98%는요.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에게 투표했고 89%는 2022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 86%는 비례정당으로 국민의 미래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로열한 사람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넘겨주시죠. 자, 이거는 이제 정치 노감대.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정치학 쪽에서 많이 쓰는 건데 감정 온도계 같은 겁니다. 0점부터 100점까지 각각의 집단에 대해서 0점은 아주 차가운 거예요. 저거는 굉장히 부정적이고요. 100점은 아주 따뜻한 거죠. 정말 좋다. 했는데 우리가 뭐 기대할 수 있는 대로 나옵니다. 다만 그 수치의 정도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찬성하는 쪽에서는요. 윤석열에 대한 감정 온도 83.1도고요. 이재명에 대해서는 7.5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100도가 최고인데요. 그리고 이제 다만 중립을 보시면 중립 쪽에서도 훨씬 가깝습니다. 이재명 13.7도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에 대해서 9.2도밖에 되지 않는 20.2도. 그리고 이제 찬성 쪽에서 민주당 9.2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양극화된 상황을 딱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넘겨 주시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저렇게 막 그 변수 두 개들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정말 아주 단순한 분석을 해서 제가 그냥 한번 그려본 일종의 그냥 제가 만약 기사를 쓴다면 이런 겁니다. 계엄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오래된 국민의힘 지지층이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찍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가 비교적 일을 잘하려 했음에도 민주당의 발목 잡기와 선거관리위원회의 믿을 수 없는 관리하에 치러진 문제 많은 2024년 총선의 결과 기존의 질서에서 국정 운영은 불가능했기에 비상계엄이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본다. 현재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이며 이들은 공존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호감 집단이다. 다만 신뢰할 수 없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은 큰 문제이다. 그럴 경우 정권을 넘겨줘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계엄 지지 중립층도 찬성층과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성을 보이고요. 6070 세대에서 계엄에 대한 적극 소극적 찬성 비율은 대략 40% 정도입니다. 이들이 향후 탄핵 결과와 대선 과정에서 입장이 다른 집단과 겪게 될 갈등의 수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패턴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된다면 정치의 악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한계는 이제 계엄에 대한 입장이 정부 지지 등 회고적인 평가를 비롯한 다른 문항 등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기서 나왔던 질문들을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분석적으로 보려면은 뭐 이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FGI도 해보고 이렇게 된다면은 조금 더 그 심리를 알 수 있겠지만 뭐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아는 상황이지만 사실 이 계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라고 하는 게 뭐 그 뒤에 탄핵 문제 그리고 대선 문제와 사실 복잡하게 얽히면서 우리가 정말 이분들이 진심으로 탄핵에
이게 계엄이라고 하는 것에 찬성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알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그 숫자가 이렇게 높을 거라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 민주주의 위기 어떤 우리가 보통 백슬라이딩 얘기를 많이 할 때 저쪽이 승리할 바에는 차라리 우리 쪽의 사람이 민주주의 규범을 파괴해서라도 지키기 원하는 그런 식의 태도가 한국에서도 이제 좀 굳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약간 좀 우려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